하늘로부터의 테러에 대한 방어, 더불어서 순항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의 수도라는 워싱턴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네이썸스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배치를 한 거고, 네이썸스 측면에서는 사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사거리가 길면 좋을 거다라고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각 잡을 때 쓰는 칼 다르고 소 잡을 때 쓰는 칼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방은 전투기가 당연히 내 공간은 지켜줄 텐데, 만약에 여기에 구멍이 난 경우엔 어떻게 막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 전투기가 나를 방어해 줄 거라는 기대가 크지 않아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여러 체계들을 정글 생태계처럼 이렇게 묶어놨어요.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유성엽입니다. 서방에 굉장히 많은 전투기들이 러시아제 전투기에 비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는 BVR 전투라고 얘기하죠. 그 능력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무기체계가 암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암람을 지대공 미사일로 개량을 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콩스버그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암람의 제작업체인 레이션과 공동으로 체계 개발을 진행을 했고, 굉장히 많은 서방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능동 탐색기라고 부르는 레이더 탐색기가 미사일의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표적을 추적해서 마지막 순간에 돌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고도로 침투를 하는 전투기라던가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아무래도 공중에서 사격할 때보다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로켓 모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고, 표적이 있는 고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한번 쓰는 과정에서 사거리가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썸스 측면에서는 사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사거리가 길면 좋을 거다라고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각 잡을 때 쓰는 칼 다르고 소 잡을 때 쓰는 칼 다르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칼들을 다양하게 종류별로 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훌륭한 군대인 거지, 내가 그냥 큰 거 이거 갖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그게 좋은 군대는 아니에요.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2000년대 중반쯤은 다양한 형태의 테러에 미국이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2001년에 9.11 테러라던가 그 이후에 이라크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뭐냐? 네이썸스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배치를 한 거고, 하늘로부터의 테러에 대한 방어, 더불어서 순항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의 수도라는 워싱턴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네이썸스는 굉장히 효과적인 체계일 수 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대공 무기 체계에 대해 가지는 관점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서방은 공중우세, 그러니까 내 하늘을 안전하게 지키는 행위에 대한 주력은 전투기라고 생각해요. 전투기가 당연히 내 공간은 지켜줄 텐데, 만약에 여기에 구멍이 난 경우엔 어떻게 막지? 라는 입장인 거고, 과거에 패트리엇이 담당을 해주고 있었던 공력 비행을 하는 지대공 표적을 상대하기 효과적인 미사일이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영역을 네이썸스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뚫려 있어요. 내 전투기가 나를 방어해 줄 거라는 기대가 크지 않아요. 상대의 전투기를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여러 체계들을 정글 생태계처럼 이렇게 묶어놨어요. 서로 이 체계가 저 체계를 막 엮어서 쓰기도 하고, 통합방공 체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하고 러시아의 동맹국들에 팔렸던 그 S300, S400, S500은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한 체계예요. 동일 체계인데 어떤 건 장거리 미사일, 어떤 건 단거리 미사일, 어떤 건 중거리 미사일 해서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계들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무엇이 더 좋느냐, 이거는 사실은 우문이고, 사용 목적이 서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패트리엇이나 사드나 이런 것들은 점점 탄도미사일이라던가 순항미사일이라던가 이런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 쪽의 형태로 체계가 좀 발전이 되고 있다면, 암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투기 같은 표적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 순항미사일도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형태의 항공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 요격에 특화가 돼 있는 그런 미사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야전에 어딘가에 급하게 전개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레이더를 종류별로 다 갖추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이썸스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포병 레이더 역할도 하고 방공 레이더 역할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체계가 효율적이고 단순하고 야전 전개가 용이한 형태다, 그리고 굉장히 신뢰성도 높다, 이런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페즈라고 부르는 그 휴대용 지도국 미사일들이 있어요. 이런 미사일을 사용을 해서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영상이 SNS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우연히 촬영된 것도 아닐 거고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맨페즈는 만약에 사격을 하려고 하면 배터리를 미리 켜놓고 시커를 냉각을 시키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때에 딱 켜고 표적을 딱 찾아서 바로 쏴서 떨어뜨릴 수 있었다. 그 얘기는 정보를 어디선가 계속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제공해줬던 체계들을 통해서 조기 경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버틸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겠죠. 그래서 이걸 제공을 하면 우크라이나가 지는 걸로 끝이 나면 미국의 중요한 기술들이 러시아 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제공해준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체계를 이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져서 그 체계를 결국엔 교체를 해야 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 걸 일단 첫 번째 막았어야 됐을 거예요. 두 번째 국면은 이 전쟁이 그냥 차라리 쉽게 안 끝나고 좀 충분히 갔으면 괜찮겠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충분히 힘이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싸워버리면 러시아의 영린을 건드려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가령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를 제공을 해주고 러시아 영내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로 내줄 생각이 없는 크림반도까지 뺏길 상황이 벌어지고, 러시아도 그 정도 상황이 오면 정말 핵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까지 오면 미국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 그것도 미국이 지역 단위의 전쟁에서 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